갑니다. 시작합니다. 806번.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셨죠? 네.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줬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고 줬네요. 이런 원 위에 이 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점 P도 한번 체크를 해놓고 할게요. 그 점과 두 점,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A점의 좌표는 0,5라고 줬고요.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3이라고 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요거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합시다. 일단 문제 보자마자 첫 번째는 원의 반드시 줬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한번 그려보자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은 지금 정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점 두 개를 이렇게 말해줬고 그리고 나서 최대값 물어본 상태예요. 마지막 제일 강력한 힌트는 이거죠. 선생님이 이거 예전부터 누누이 말해왔던 건데 AP 더하기 BP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고 있는 문제와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고 있는 문제는 다르다. 접근한 방법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많이 접근한다? 그렇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접근한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죠. 됐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로 접근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모아서 한번 차분히 한번 가봅시다. 일단 원만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는 요 월은 중심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얼마? 0이 중심이에요. 반지름은요, 요거 제곱하니까 4 나오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에서 반지름은 1인 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쉽게 가능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려도 보죠, 뭐.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서.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이렇게 월을 하나 그려놨어요. 점 P는 이 원 위에 어딘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이렇게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정시킬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점에 좌표를 놓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x, y라고 놔봐야지라고 생각 드시죠. 그리고 그 점은 도형 위의 점이니까 갖다 만족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은 어떤 걸 만족시킬 거냐라고 하시면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요 식을 만족시킬 겁니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 점의 좌표를 놨을 때 a, b라고 놨다면 여기가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왔겠죠. 또 두 가지 정점은 0,5라고 점은 여기 정도 있을 것이고 2,3이라고 점은 뭐 여기 정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래.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일단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점 P가 어디 있을 때 최대가 될까? 라는 생각을 세밀히 해본 겁니다. 그때 뭐 대충 여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원은 항상 핵심이 포인트가 중심과 반지름이야 라고 하면서 얘들아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안 바뀌잖아 이런 얘기 한참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만큼 더하면 최대값 빼면 최소값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와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여기서 중심을 지나게끔 직선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심을 지나게끔 직선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직선의 끝에 도달하는 두 지점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얘는 최대화 될 것인데 얘는 최대화 된다 보장할 수 없고요.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얘는 최대화 될 것인데 얘는 최대화 된다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최대네 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난감한 거죠. 마지막 힌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곱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 표현을 해봐야겠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점 x, y에서 A라고 하는 점 0,5까지의 거리를 표현해 봤어요. x, y와 0,5 사이 거리는 원칙대로라면 루트를 포함하고 있을 건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 지워지겠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음? 마찬가지로 x, y에서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3이니까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도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 됐음? 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한 게 뭐야? 라고 봤더니 여기는 요 새끼의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합시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x하고 y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x하고 y가 아무런 관계식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면
우리 예전에 이거와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 풀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따로 정리한 뒤에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버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왜 그래도 됐었냐면 그때는 x하고 y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x랑 y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x는 x끼리 따로 생각하고 y는 y끼리 따로 생각해버려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곱했을 때 0이 최소화 되니까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x하고 y 사이 관계가 있다고요.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정리만 해보자. x와 y를 정리만 해보자. 정리만 해봤더니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나오니까 2x제곱 나오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4x제곱 4x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 나오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6y도 나오실 거고요. 상수항이 25 나왔고 4 나왔고 9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38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정리하고 나서 봤더니 뭐처럼 보이기 시작해? 원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왜요? 라고 하시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하고 y인데 그 x와 y가는 2차식이고 걔네들 개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원이겠네. 그럼 중심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2도 묶어내봤어요. 나눌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묶어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여서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으로 묶여요. 오케이? 두 번째 y도 역시 묶어냈더니 여기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8이니까 y 마이너스 4로 묶였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상수항이 얼마지라고 봤더니 여기가 1, 여기가 16. 그래서 17이죠. 2배 곱하니까 34예요. 얼마가 남아있어요? 4가 남아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 생각합시다. 아가들아, 난 지금 여기 있는 주황색 밑줄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됐어요? 근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x하고 y가 관계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쟤네들 사이에 지켜줘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어떤 걸 지켜줘야 되냐면 x하고 y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아무튼 여기 있는 걸 갖다 대입하든 여기 있는 걸 갖다 대입하든 원 위에 있는 점을 갖다 대입해 볼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생각을 하나 얹혀놓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합시다. 어차피 주황색 밑줄의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산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 밑줄식이 최대가 최소가 되는 순간에 최소가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노란색 밑줄식이 얼마야? 라고 봤더니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이야. 근데 이 새끼가 뭐인 것 같아? 라고 물으시면 다시 우린 이미 잡고 왔잖아요. 원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중심이 얼마고? 1,4이고 반지름은 얼마고요? 모르고. 이 말 아시겠어요? 여기는 요 새끼가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중심이 1,4인 원이 될 놈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합시다. 1,4는 여기 있다고 칩시다. 중심이 여기가 1,4야. x, y는 잘 봐야 되라. x, y가 만약에 제약이 없었다면 x하고 y의 제약이 없었더라면 그냥 얘는 반지름이 결정되지 않은 원이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만한 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이 됐을 거야. 근데 x하고 y는 뭘 지켜줘야 해? 라고 했었냐면 저 원 위의 점이라고 했었잖아. 따라서 중심이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걸 기하적으로 얘기하면 만족한다는 것을 기하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원은 반드시 이 원 위의 점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원과 뭐 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최소의 반지름을 갖고 만날 순간 언제겠습니까? 그러시면 외접할 때죠. 이해하시겠어요? 최대로 만나는 순간이 언제라고 보시면은 내접할 때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얘기할 때 외접한다, 내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따질 겁니까? 라고 하시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4하고 마이너스 2,0 사이 거리일 테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보시면은 3의 제곱, 4의 제곱에서 얼마? 5 나온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5라고 하는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 우리가 아직 정하지 않았으니까 R이라고 합시다. 이 원의 반지름은 정해져 있어요. 1이라고. R과 1을 더했을 때 여기 왜 R이라고 썼죠 제가? 멍청하게. 5라고 하는 길이가 미안해요. 5라고 하는 길이가 R과 1이 더해졌을 때 5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 원의 반지름 뭐가 됩니까? 4 이해하시겠어요? 조심하세요. 마지막까지. 애기들 여기는 이 새끼의 결과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었어. 왜요? 라고 그러시면 원방의 일반형 다시 한번 생각해봐. 원방 일반형 x-a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야. 이해하시겠어? 난 지금 반지름이 4라는 걸 찾았으니까 그걸 뭘 해줘야 돼? 제곱을 해줘서 해주겠다. 이해하시겠어? 또 조심.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4하고 r하고 헷갈려. 자, 반지름이 4라는 얘기인데 거기를 제곱하니까 16일 것이고 16에 몇 배 해야 돼? 2배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거기다 얼마 더 해야 돼? 4 더 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최대값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걔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가야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바깥쪽에서 혹은 안쪽에서 말할 때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끼리 더하겠다고 그랬고 안쪽에 있는 반지름끼리 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 생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얼마야 합니까? 이게 큰 원의 반지름 R이죠, 지금. 오케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2번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요 큰 원의 반지름 한 번 들어가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셨어? 따라서 우리가 R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R에서 큰 원의 반지름을 뺀 게 여기서 R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된다. 그래서 R에서 1 뺀 게 얼마 된다? 5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R이 얼마 나와요? 6이 나오시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하셔야 되고요. 2배 곱하셔야 되고 4 더하신 다음에 걔네들이 뭘 구해달라고 한 겁니까? 합 구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어려운 문제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나마 스텝 3 중에서 이게 제일 좀 편했어요. 자, 807번 갑시다. 자, 이번에도 원을 하나 줬는데 원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2y가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줬네. 자, 여기는 요 식이 여기는 요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라지 a, b라고 할 때 1사분면에 있는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 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 구해달래요. 얘는 실수로 온팡지게 유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실수를 아주 그냥 온팡지게 유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틀렸었어요, 처음에. 저도 처음에 되게 쉽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다가 그냥 쉽다는 상태로 낚여서 쭉 틀렸어요. 상황부터 좀 파악해 봅시다. 역시 어려운 문제니까 그림부터 그려보면서 파악해 보겠다 이건데 중심 얼마입니까? x는 3,1. 여기 제곱하니까 9 나올 거고 이거 제곱하니까 1 나와서 반지름은 루트 10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 혹시 느껴진 친구는 있을까? 그려보시면서 중심이 3,1인데 반지름 루트 10이라는 뜻은 이 원이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안 보이시면 이것도 한번 특징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원방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상수항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x자리와 y자리 0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원은 0,0을 지나는 원일 거예요. 이 말 아시겠어요? 3하고 1 제곱하시면 때마침 딱 루트 10이 나오죠. 10이 나올 거니까 얘는 0,0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수항이 없으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원방을 줬을 때는 0,0 지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도 같이 해두시면서 그리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놨고요. 이 원의 방정식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0,0을 이렇게 지난다고요.
중심은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 중심은 3,1이고요.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 반지름은 루트 10이다라는 것까지 찾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또다시 하고 확인해 보시면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텐데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라고 했어요. 1사분면에 있는 원 위의 점 중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4사분면이라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어디 위에 있는 것만 보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 요 원 위에 있는 점만 체크하겠다 이 얘기예요. 삼각형 ABP의 넓이라고 했는데 P는 당연히 너희가 뭐 보시다시피 원 위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하고 B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A가 뭔지는 금방 찾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아가들 잘 봐. 이거 좀 이따 우리 또 잘 써먹을 거니까 여기 0,0을 지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깔나기 좋은 사실이라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당연히 중점에 갖다 꽂힌다고 했잖아. 오케이?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반대쪽에 있는 요 점의 좌표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6일 수밖에 없겠다 아시겠어? 따라서 B라고 하는 점의 X좌표는 6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ABP라고 하는 삼각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했을 때 요 딱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P의 위치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요. P의 위치에 따라서 더 작아질 수 있어요. 나는 뭘 원하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ABP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 자연수가 되길 바란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가들아 ABP 중에서 AB가 지금 밑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니까 P점에 여기는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에 Y좌표가 얼마냐에 따라서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지를 판단하겠네. 생각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얼마라고 해서 이거 6인 거 뻔하잖아요. 만약에 여기는 이 점의 X, Y라고 합시다.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Y로 놓으시고 Y좌표는 얼마길래 넓이가 자연수가 될까라고 생각을 잠깐만 해보시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의 길이 6이고요. 높이는 Y라고 했어요. 그게 뭐이길 바란다? 자연수이길 바란다고요. 결국에 3Y가 자연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다. 아까도 이거 생각해야지. Y가 도대체 얼마였을 때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될까 생각해보시면 1, 2, 3 이런 건 당연히 되고요. 그죠? 모두 가능해요. 그렇죠. 3분의 1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럼 여기는 이 새끼가 3분의 1, 3분의 2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근데 얘 반지름이 얼마면 루트 10이고 루트 10이라는 뜻은 얘들아 잘 봐. 루트 10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제곱수로 따져보시면 3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을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가 3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인데 이미 이 점의 y좌표가 1이거든? 그러면 가장 높은 요 지점의 높이가 얼마냐면 4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어? 4점 얼마가 될 때까지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끔 해주는 점 몇 개나 있을까라는 건데 문제는 고민하다 보니까 제일 거슬리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이유가 뭐야 라고 하시면 여기를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점이 계속 하나밖에 안 나와. 계속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이유가 뭐냐면 난 1사분면 볼 거거든. 근데 여기보다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타나기 시작해.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그래서 요 빨간색 점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저 빨간색 점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 원방에 0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x가 0일 때 잡히니까. 그래서 x자리 0을 살짝은이 넣어봤더니 y제곱 마이너스 2y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고요. 아, y 값이 뭐하고 뭐일 때? 0하고 2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미 0,0 지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상관없고요. 여기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잡아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됩니까? 야, 그럼 아가들 다시 한번 또 봐봐. 그러면 내가 2가 되기 전까지는 몇 개씩 나온 점이? 하나씩 나올 거라고. 그럼 높이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3분의 2일 때, 1일 때, 3분의 1 더하기 1일 때, 3분의 2 더하기 1일 때, 그리고 2일 때까지는 다 하나씩 나오겠죠. 이 말 아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서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끔 해주는 값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의 넓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 넓이.
높이가 딱 2가 됐다고 하자. 그때 넓이는 얼마겠어? 밑변은 6, 높이는 2니까 넓이 얼마? 6이죠. 즉 삼각형의 넓이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되는 이 순간까지 몇 개씩 나온다고? 한 개씩 나온다고. 이해하셨어요? 6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삼각형 넓이가 6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두 개씩 나올 건데 가장 큰 넓이는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 봐봐. 삼각형의 넓이는 6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근데 같은 순간 따져볼 필요 없죠. 어차피 6인 순간에 딱 저기 걸려있는 거니까. 그럼 얘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 건지를 확인해 볼 건데 뭐보다 작아야 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 밑변의 길이는 6이라는 거 고정되어 있고요. 높이는 가장 높은 게 얼마였었어요? 1 더하기 루트 10이었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높이가 가장 높은 게 여기서부터까지 1이고 거기서 루트 10까지 더 올라가는 게 가장 높이 올라간 거잖아. 근데 방금 전에 말했듯이 여기는 이 새끼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값이냐면 4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거든? 4점 얼마에다가 3 곱하니까 얼마 정도 되겠어요? 12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넓이 입장에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까지가 가능하겠지. 넓이가 7이 되는 순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높이가 별로 궁금하진 않아. 아무튼 몇 개씩 나온다는 건 분명해. 2개씩 나온다는 건 분명하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씩 나옵니까? 2개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선 넘어가서부터니까 이 선 위에서부터니까 항상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따라서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6개 곱하기 2개 하니까 12개 나올 거고요. 이미 아까 전에 6개 잡아냈으니까 6개 더해주시면 총 18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808번) 아우 요 문제는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요즘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의고사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처음 보면 좀 낯설지만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n,0이라고 하는 점이 있대. 이 이상의 자연수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 위에 그은 접선 중 1, 3면에서 원과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xn, y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얘 원은 뭐 당연히 중심이 0,0이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다소곳이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n,0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저 원의 접선금은 당연히 2개가 나갈 건데 이렇게 하나가 나갈 거고 밑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가겠죠. 그 상황에서 1, 3에서 접하는 접점을 xn, yn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당연히 너희 눈에 뭐가 번쩍하면 보일 거냐면 접점이 보이시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접점의 좌표를 xn, y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일단 놓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누누이 100번도 더 얘기했지만 접점 보이면 아가들아 반드시 접선에 수직하게끔 선 긋고 걔는 원의 중심 지난다는 것도 빠르게 찾아내야 돼. 녹색 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하시면 원의 반지름일 테니까 1이 된다도 빠르게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너희가 내신 공부할 때도 정말 많이 쓰는 도형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자체가 흰색으로 보이는 이 사각형 자체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인데 그 직각삼각형의 직각 부분에서 밑변에 수선해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도형과 닮아 있냐면 요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거야 지금. 요거는 오히려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 내린 겁니다 지금. 선생님 이 도형 나오면 그런 얘기 참 많이 있었잖아요. 애들아 여기 안에는 닮은 꼴 삼각형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 그래서 닮은 비를 겁내 잘 이용해 볼 줄 알아야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도형에서 xn과 yn 중 뭘 알고 싶은 거냐면 yn 알고 싶은 거예요. yn. 왜요라고 그러시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래요. y2 곱하기 y3 곱하기 어디까지? y9까지 곱해달라 라고 하는 거니까 yn 알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yn 알면. 여기까지 하셨어요? y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요. y는 이 점의 노란색 선의 길이 요거라고 요거. 이해하셨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생각합시다. 여기 있는 도형을 떼내서 생각할게요. 그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떼내볼게요. 그리고 좀 떼내면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떼냈다고 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부터 체크할게. 애기들, 빨간색 선의 길이 알아? 이건 n이에요. 오케이, 좋았어. 그랬죠? 애기들, 요 길이는 얼마야? 요건 1이에요. 좋았어. 오케이?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알고 싶은데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다이렉트로 찾아내기엔 조금 거시기 하죠. 오케이? 조금 거시기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 한번 거쳐서 가냐면 이 문제 보통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yn을 바로 못 구하니까 좀 구하기 거시기 하니까 x를 구해놓고yn을 거쳐갑니다. 오케이? 그럼 x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결국에 뭐만 하면 그만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요 점에서 요쪽으로 되는 요걸 구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하셨어요? 저 길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1하고 n이거든? 그죠? 그럼 아까 다 생각해봐. 큰 삼각형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가지 값을 일단 알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를 내가 만약에 동그라미, 여기를 만약에 내가 세모라고 한다면 동그라미에서, 세모란다. x까지. 동그라미에서부터 x까지의 변의 길이가 n일 때. 오케이? 이걸 빗변의 비지. 그리고 동그라미에서부터 직각까지가 얼마다? 1의 비를 갖고 있는 거지. 이해됐음동? 여기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변의 길이를 어딜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빗변과 밑변의 비를 알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빗변과 밑변의 비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삼각형들 중에서 내가 뭘 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됩니까? 오케이? 뭐 구할 수 있겠어요? 빗변과 밑변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빗변과 밑변.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녹색으로 체크해서 더 너무 빨리 보이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던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요거 다이렉트 지금 구할 수 있는 거 느껴지세요? 왜요? 라고 한 표정도 짓고 있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할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얘가 뭐라고요? 빗변 졸라 긴 거. 얘가 뭐라고요? 밑변 존나 짧은 거. 여기 보이시는 삼각형 얘나 하다못해 얘나 하다못해 여기 얘나 다 닮음에 다 닮음. 올담. 오케이?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서까지 이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도 몇 대 몇이 한다고? 요거 한다고 요거.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이 좌표가 뭡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뭡니까? 보시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xn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xn이라고 잠깐 놓게 되면 얘는 같아요. 뭐랑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가 빗변이라고 그랬죠. 빗변의 길이 지금 얼마예요? 1이요. 높이가 밑변이 얼마예요? xn이요 라고 하는 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항이고 외항일 것 같으니까 x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xn은 n분의 1이다까지 이해하셨어요? 당연히 x는 원위의 점이니까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y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넘어가서 제곱해서 넘어가셔서 루트 씌우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나온다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xn과 yn은 일삼면점이라고 했으니까 풀마가 아니라 플러스만 있어도 된다 이해하셨어요? 통분밖에 할 게 없어서 통분을 했고 그 다음 게 선행을 하지 않았으면 조금 낯설 수 있는 식이긴 한데 그 다음 식에 통분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식으로 식이 써지게 되냐면 루트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n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라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어서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된다까지 하셨어요? 됩니까? 이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와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 그리고 선행을 좀 했었던 친구와 하지 않았던 친구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올만해요. 닮은비 찾아서.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지랄을 하냐면 보통 루트를 분모 분자로 쪼개놓고 분모를 절대값 n으로 바꾼 다음에 어차피 n은 양수일 테니까 자연수였어요. 양수일 테니까 그냥 n분의 이렇게 쓴 게 보편적이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보편적인데 이런 경험을 좀 갖고 있던 친구들은 좀 약간 고2, 3 정도 친구들은요. 이 상태에서 식을 더 이상 정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곱할 거고 곱했을 때 연속적 소거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건데 한번 넣어볼게요. n2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y2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 n자리 2 넣어달라는 거지. 2 넣게 되면요. n제곱을 어떻게 쓸 거냐면 n 곱하기 n으로 이렇게 쪼갤 거야. 봐봐. 그럼 루트 n자리에 2 넣었더니 2 곱하기 2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2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3 나온다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곱할 거야. 누구를 곱할 거냐면요. n자리에 3 넣은 걸 곱할 건데 걔도 어차피 루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가 그냥 연장시켜도 상관없겠죠. 이번에 3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오냐면 3 곱하기 3분의 3 넣었더니 2 곱하기 4 나올 거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4도 한번 살짝 넣어보시면요. 4 곱하기 4분의 자 분자에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5 나온다 이해하셨어요? 어디까지 집어넣을 겁니까? 라고 하시면 마지막에 뭐까지 집어넣으래? 9까지 집어넣었으니까 9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10까지 넣고 끝나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넣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3분의 2여서 이렇게 소거가 돼요. 여기가 3분의 4,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연속적 소거가 되는 걸 바라서 일부러 식을 정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연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마 실제로 넣어본 친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뭐야 샹갈 이거 어떻게 다 계산을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다고요. 너희가 이런 거 정말 많이 배우는 데가 수열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배워요. 저기는 예진쌤이 되게 추억이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거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표정이요.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결국에 누구 남냐면 가장 앞에 있는 숫자와 가장 뒤에 있는 숫자 두 가지만 남게 돼요. 여기는 2하고 여기는 10하고 약분이 되면서 여기 5가 남고요. 분모에 있는 9는 3으로 기어 나가죠. 그래서 분모는 3일 거고요. 분자는 루트 5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수열의 아이디어가 좀 들어가 있고요. 요 부분은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좋아하는 그런 도형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좌표를 이용해서 새로운 점의 좌표나 길이들을 구해본다. 됐습니까? 자, 809번까지만 풀고 잠깐 쉴 건데 오늘은 조금씩 선생님이 4문제씩 풀어드리면서 중간중간마다 쉬는 타임을 드릴 건데 정말 순수하게 쉬라고 주는 타임은 아니고 그 한 5분 정도에 빠르게 앞에서 봤었던 4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머릿속에 리프레시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 잊혀지기 전에 정리를 빨리 해두세요. 사실 제가 처음에 수업 구상했을 때 원래는 그렇게 구상을 했었다가 내가 그걸 안 되게끔 여태까지 유지해온 건 딱 하나예요. 시간이 없어서인데 이 부분을 제가 반복해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게 느껴져서 차라리 그걸 한번 확실하게 좀 인지시켜놓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마지막 809번 풀고 한 5분 정도 잠깐 쉴 때 그때 앞에 있는 4문제 빠르게 좀 훑어보시고 문제에서 어떤 말들 때문에 어떤 말들 때문에 오해해서 죄송한데 잘 봐주세요 말하고 있을 때 알겠죠? 문제에서 어떤 말들 때문에 이런 생각을 뽑아내야 하는지 그걸 연관을 반드시 좀 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809번 문제까지 잠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지구를요 나타냈대요 이미. 그러니까 안 나타내줘야 좀 이 문제 더 꿀인데 그죠? 더 무서운 문제가 돼요. 그냥 지구만 덜렁 줘야지.
근데 얘는 아주 친절하게 나타냈다. 그러면서 방정식도 만들어줬어요. x제곱 플러스 9다. 막 이러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9인가?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죠. 괜찮아요. 그렇게 뭐랄까 적선하듯이 웃어주지 마요. 여기 아름다운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공위성 띄웠대요. 고도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차이가 1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거 차이가 1 이렇게. 여기가 인공위성 궤도 위에가 바깥쪽이. 여기 9니까 여기 3 여기 4겠죠. 인공위성 궤도 1이라고 했으니까. 이랬을 때 A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죠. A라고 하죠. 여기가 지금 A인데 A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이 S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S는 1,3면 위에 있고요. 그 인공위성에서 그냥 읽어야겠다. 고도가 1인 인공위성이 점 A에서의 접선 위에 S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인공위성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S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S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이 B의 좌표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고 그때 여기는 요점, 접점이 생겼는데 그 점에 B의 좌표로 구해달래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일단 원방 문제 중에서 좌표 구해달라는 문제는 일단 그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 그지 같아. 뭐 이딴 걸 물었어?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문제까지 이해되죠? 아이고, 문제까지 파악되셨죠? 네, 요즘에 아주 튼튼하게 뚜껑이 만들어서 예진쌤 같은 짓을 했네요, 제가. 일단 S부터 구해봅시다. 어쩌겠습니까? 얘들아, 이거 인공위성 궤도 원방은 만들어내는 거 쉽죠? 얼마예요? X제곱? Y제곱은? 그렇죠, 16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X자리 얼마 집어넣을 거예요? 3 넣어보겠죠? 여기서 3 넣어봤더니 9 빼면 되니까 얼마야? 7이죠. 따라서 Y값은 풀마 루트 7일 텐데 얘 1,3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아 얘는 3, 루트 7이다까지 하셨어요?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점 B의 좌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좌표의. 오케이? 근데 저 접선은요. 여기는 이 녹색 접선은 어디를 지나는 접선이에요? 어디를 지납니까? 3, 루트 7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아가들아 이 생각도 잠깐 좀 해봅시다.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뭔 생각을 떠올려야 되냐면 아 원에서 접선을 존나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 위에 점을 할 때, 두 번째는 기울기를 할 때, 세 번째는 원 밖에 점을 할 때였었는데 원 위에 점을 할 때는 공식 존재, 기울기 할 때도 공식 존재, 원 밖에 점을 할 때는 공식은 없었고 앞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접근한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제정신이면 뭘 선택하는 게 제정신이냐면요. 기울기를 모른다고 놓고 접근하는 게 제정신이에요. 보통 M 무지수 하나 놓는 게 편하니까. 근데 그때는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졸래 변태스럽게 뭘 찾으라고 했어? 점이요. 그래서 원래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접근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긴 한데 얘는 점을 찾으라고 해서 이 점을 안다고 가정할 겁니다. 그게 조금 시간이 덜 걸려요. 아 그럼 다른 방법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또 다른 방법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분명히 있어요. 방법은 총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위에 점한다, 하나는 기울기 한다, 세 번째는 원의 기하적인 성질.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좀 편하게 풀릴 거예요. 실제로 계산 자체가 막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 다 알아라 하는 겁니다. 애기들아, 우리 그럼 이 직선 방정식 좀 불러볼래요? 녹색 직선 방정식 좀. ax 더하기 by는
고마워요. 그래도 너희들이 이뻐요. ax 플러스 by는 얼마라고요? 라는 거 찾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 b는 원의 위의 점이니까 갖다 대입하면 만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 라는 것도 아실 수 있죠. 게다가 이 직선은 어디를 반드시 지납니까? 3, 루트 7로 반드시 지납니다. 따라서 x자리에 3을 집어넣으니까 3a, y자리에 루트 7 집어넣으니까 루트 7, b는 얼마다? 9야. 되십니까? 굉장히 숫자가 더럽게 줬어요. 평상시 고쟁이답지 않게. 고쟁이는 그래도 좀 숫자가 깔끔하게 줬거든. 정석이 원래 숫자 더럽게 나오고 유명한데 정석은 우리가 뭐 무시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고쟁이마저 이런 이상한 기류를 따라갔어요 지금. 근데 조금만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합시다. 고쟁이의 매력은 그래도 그게 있어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좀 덜 괴로워요. 우리 A하고 B 중에서 뭐 구하고 싶죠?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네, B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 아니구나. 다 구하고 싶구나. 어머 미안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A하고 B 다 구하고 싶네요. 그쵸? 네, 제가 죄송해요. 어쩔 수 없네요. 정리하셔야죠. 저는 지금 순간 B 구할 거라고 생각해서 A를 소구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네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닥치는 대로 합시다. 정리합시다. 뭐예요? B는? A는? 넘어가고 9 마이너스 루트 7 B를 뭘로 나눠라? 3으로 나눠라. 좀 귀찮은데? 그래도 가볼게요. 근데 좀 귀찮다 이거. 네, 좀 귀찮아요. 여기서 진짜 별거 아닌 팁인데 이거 좀 귀찮아서 B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B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봐봐. 루트 7 분의 9 마이너스 3B죠. 3A죠. 맞아요? 이 두 식 중에서 누구를 갖다 대입하는 게 좀 더 낫습니까? 그러시면 얘가 좀 더 나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제곱할 거거든요. 제곱할 건데 얘는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는데 얘는 제곱해도 루트가 안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전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대입해 보시면 a제곱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b제곱 하시니까 분모에 7분의 요거 제곱하시니까요 99,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 맞나요? 39, 27 두 배니까 54a 그 다음에 플러스 9a인가? 9 맞잖아요. a 제곱 그리고 9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양변에 7 곱하고 정리합시다. 양변에 7 곱하시니까 여기 7 나올 거고요. 여기 7 나올 거예요. 7, 9, 63.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하시니까 16a제곱. 이 나쁜 새끼 숫자 보소. 마이너스 54a. 그 다음에 얘 넘어오니까 63 빼면 되겠죠? 자신 없어. 빨리. 18이요? 6한 거 아니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얼마로 더 추가적으로 더 나와줍니까? 2밖에 안 되나요? 나쁜 새끼. 8a제곱 마이너스 27a 그 다음 플러스 9는 0. 이거마저 안 되면 진짜 때릴 거야. 2, 4, 3 9, 4, 36 8일? 8일은 안 될 것 같은데 3, 3? 되네? 고마워요. 되네요 이게. 따라서 a 값은 뭡니까? 8분의 3 또는 3이죠. 근데 a가 3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거 원하는 거? 아니죠? 그럼 이 접점의 x좌표 얼마구나? 8분의 3이었구나. 됐습니까? b값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데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계산만 조금 더 하시면 b값이 잡히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좌표를 써보시면 진짜 숫자 개더럽네. 8분의 3, 8분의 9루트 7이래요. 샹놈의 새끼.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정리 빨리 해놓으세요.